오늘의 주제는 걷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걷기만으로는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공원에서 여러분이 걷고 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새들의 지저귀미 귀를 간지립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온함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지속될까요? 걷기만으로는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의사들의 경고를 들어보면 우리는 걷기가 좋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노화의 징후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걷기는 좋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함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노화 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건강한 노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걷기는 시작일 뿐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설계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걷기의 장점과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여행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현철 씨는 천안에 사는 89세의 어르신입니다. 평소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현철 씨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현철 씨는 젊은 시절에는 활발하고 활동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걷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자 자연스럽게 운동을 피하게 되셨습니다. 걸으면 힘들고 앉아 있으면 편하니까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현철 씨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철 씨,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관절이 아프고 심장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경고는 현철 씨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철 씨는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나도 건강한 노인이 되고 싶어. 라는 결심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현철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고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날도 있었습니다. 저 노인이 운동을 한다고? 라는 비웃음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철 씨는 그런 소리에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철 씨는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아침 걷는 것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동네에서 만난 이웃 어르신과의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현철 씨 요즘 많이 건강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현철 씨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젠 걷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라는 말에 그 어르신도 호기심을 느끼고 함께 걷게 되셨답니다. 현철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많았습니다. 건강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야 더 가치가 있다. 는 것을 느끼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며 힘을 주는 삶의 보람을 알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철 씨는 자신이 겪은 변화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나이에서든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박현철 씨는 자신의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박현철 씨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며 정신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력, 균형, 관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걷기만으로는 건강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 진료소에 오신 한 환자분의 이야기인데 그는 매일 1시간씩 걷기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는 걷기 외에는 다른 운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걷기는 좋지만 근육을 키우거나 관절을 강화하는 힘이 부족한 운동이기 때문에 결국 무릎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을 잡는 데 한계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근력이 약해지면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낙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분들 중에는 걷기만 하다가 낙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걷기만으로는 신체의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걷기 외에도 우리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운동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팔굽혀펴기 또는 덤벨을 이용한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요가나 필라테스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이러한 운동들을 포함시켜 보세요. 매주 몇 번씩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여러분의 몸은 더욱 튼튼해지고 관절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을 시작할 때는 항상 자신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기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합니다. 부상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걷기는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활동이지만 어떤 식품이 걷기에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식품은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먼저 걷기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혈관 건강에 좋고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지원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트밀과 같은 통곡물입니다.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아침에 오트밀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걷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트밀에 바나나나 견과류를 추가하면 더욱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로 딸기와 같은 베리류입니다. 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걷기 후에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베리류의 비타민C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와 같은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걷기를 하면서 생선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 생선을 곁들인 샐러드를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죠. 이제 걷기에 피해야 할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기를 하면서 피해야 할 식품들은 주로 고칼로리, 고지방, 고당분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에너지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가 빠르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걷는 동안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공식품입니다. 인스턴트 라면이나 패스트푸드와 같은 가공식품은 나트륨과 불필요한 첨가물이 많아 체내 수분을 저해하고 부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걷기 전에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 몸이 무겁게 느껴져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분이 많은 음료입니다. 탄산음료나 에너지 음료는 빠르게 에너지를 줄 것 같지만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져서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걷기 전에 물이나 천연 과일 주스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고지방 및 고칼로리 스낵입니다. 감자칩이나 도넛 같은 고칼로리 스낵은 걷기 전에 에너지를 주기보다는 몸을 무겁게 만들고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운동 후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단을 조금만 조절하면 걷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식품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걷기는 우리의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30분 또는 그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에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걷기를 통해 얻는 건강상의 이점은 상상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걷는 분들은 우울증과 불안증을 겪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하게 걷다 보면 체내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활력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걷기를 통해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매일 조금씩 걸으면서 내 건강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믿으세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의 발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걷기를 통해 얻은 작은 성취들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도 오늘처럼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모습을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